제가 요즘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컨설팅이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컨설턴트가 하는 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저의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컨설턴트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경영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컨설팅은 분석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답을 찾아내는 것인가, 사실은 그 회사나 조직에 내부 전문가가 매우 많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당연히 분석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부 전문가인 컨설턴트의 분석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분석의 차이점은 과연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동일하지요. 당연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컨설턴트는 현상을 분석할 때, 또 경영을 분석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 기존의 관점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컨설팅의 역할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느 제조업의 공장에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큰 부분엔 영업본부가 있었고 생산본부가 있었습니다. 영업과 생산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갈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업에서는 당연히 생산에 대해서 단납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변동성도 매우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이면서 단납기를 요구하는 게 시장의 목소리고, 그 영업에서는 그러한 목소리를 생산 파트에다가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생산은 어떻게 할까요? 생산은 안정적인 생산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보다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더 큰 관심이 있고, 또 생산 계획과 일정 계획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단납기보다는 장납기를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낭비가 줄고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과 영업 사이에 당연히 구조적인 갈등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을 때 영업은 영업대로 생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또 생산 부분에서는 영업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았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경영사항을 분석하고 나서 양쪽 파트의 책임자를 1대1로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검토한 끝에 저는 영업의 책임자가 훨씬 여러 면에서 역량이나 관리 능력 모든 면에서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나 하게 됐죠. 마치 공장장 제도 같은 제안입니다. 영업본부장에게요, 영업 책임자에게 생산까지 총괄하는 센터장을 맡으면 어떻겠는가 라고 제안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영업 입장에서는 생산까지 자기의 업무 관할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당장 수락했습니다. 생산 파트에서 약간 마음이 좀 들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직접적으로 소통이 아까 말한 점선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직선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뭐 한번 해보자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직 개편을 하게 되었고, 영업 책임자가 생산까지 업무를 관장하도록 조직이 개편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 후에요, 영업을 빼서 생산을 총괄하게 된 그분이 저를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산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장에 가면 설비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설비는 오다가 너무 많아서 불가동하고 있는데, 어떤 설비는 비가동이에요. 오다가 없어가지고요. 공장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생산에서 뭘 생각이 있습니까? 놀고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오다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영업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관심이 없는 거죠. 대신 설비 캐파가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설비에다가 집중적으로 오다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전에 영업과 생산이 조직이 분리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들을 마음이 없었지만, 영업본부장이 생산까지 책임 맡고 나서 생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업에서 약간만 도와주면 생산성과 효율과 원가가 대폭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실은 생산성과 품질과 또 원가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게 되었었고, 그리고 영업도 영업 나름대로 크게 만족하면서 회사가 안정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공통 과제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부분 최적화 관점에서 전체 최적 관점으로 보는 것을 컨설턴트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변화이죠.
컨설팅 외부 전문가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죠. 부분 최저가보다는 전체 최저가를 바라보면서 그 조직의 문제를 바라보는 내용이 바로 컨설턴트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전할 것을 권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부분을 바라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집중하게 됩니다.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를 보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설턴트는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포인트 중에서요. 컨설턴트는 관점을 바꿔서 보기도 하고요. 역지사지 입장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공장에 컨설팅하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업부가 많았습니다.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 사업부가 많았는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물류라고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부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각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통합 물류팀을 제안했습니다. 물류의 전문화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수평전개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사업부마다 물류에 대한 특징과 장점들이 있었고 또 다양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다시 보게 되니까 모든 물류에 대한 모든 업무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요. 사실은 옆에 잘 알지 못하거든요. 수평전개 잘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이 길을 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워크숍을 하고 또 같이 지혜를 모으게 되면 보다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거나 또 공동으로 하게 되면 많은 성취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개념, 또 우리라는 단어를 확장시켜가는 개념이 우리에게 많은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산업단지에 관리공단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의 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그 산업단지 입주에는 많은 기업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일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 담당자들을 방문하면서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같은 걸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장마다 사용하고 있는 부자재랄지 공통자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요. 공업용 장갑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조그마한 회사들 공업용 장갑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대량 구매하죠. 그래서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소량 구매를 하게 됩니다. 대량 구매와 소량 구매는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량 구매가 아무래도 싸지 않겠습니까? 이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그 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 또 많은 기업들을 위해서 다음 같은 공모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 구매에 대한 제안서입니다. 이 공단에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부자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공업용 장갑 같은 것은요. 각 회사마다 수요를 조사하는 거죠. 그걸 모아서 집중적으로 모아서 공단 이름으로 대량 구매를 하는 겁니다. 훨씬 싸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각 공장으로 분배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라는 폭을 넓혀서 전체를 보게 된다면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봤으면 좋겠다. 확장의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내 기업을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을 따라서 많은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가를 가서 봤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대기업들 위상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압니까? 제가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저희 한국 사람을 미래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의 산업과 사회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5년, 10년 후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과 비슷할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꾸로 보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보게 되면 못 갖춰준 부족한 점들이 눈에 많이 띄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고속도로 휴게소 많죠. 개발도상국에 가면 휴게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고속도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게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럼 우리는 한국 사회의 기준에 대해서 입국해서 볼 때 그 미흡한 것들이 바로 그 나라로 봐서는
어떤 사업의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장은 참 넓습니다. 비즈니스의 기회는 참 많습니다. 세계는 정말 넓고 우리는 할 일이 참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만 본다면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데 우리끼리만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야가 좁아져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이 업종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직업 분야를 만나보고 또 주변에 많은 것을 보고 여행을 하게 된다면, 그 특히 기회가 된다면, 해외를 많이 접촉하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생각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관점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횡적 전개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성장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모두에게 주변을 돌아볼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지역을 방문해보고 여행을 해보고 책도 읽어보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곳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부분을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십시오. 시야를 넓게 보십시오. 그리고 멀리 보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